저는 원래 외과 전공의 시절 또 이제 전문의가 된 이후에 한 10여 년 이상 인공망을 쓰지 않는 옛날 방식의 탈장 수술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국내 인공망 탈장 수술이 소개되고 그때 제가 저도 이제 인공망 탈장 수술을 국내에서 이렇게 활발히 시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공망 탈장 수술을 당시에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경험한 그런 외과 의사가 됐고,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수술의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저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인공망 탈장 수술을 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하지 못하겠다 하는 분을 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놓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거는 인공망 제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분의 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께 그런 말씀을 다 드리고 그분 동의하에 인공망 제거 수술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 수술을 시행하면서 인공망이 우리 몸속에 들어 있을 때 얼마나 심각하게 주변 조직들에 엉겨붙고 얼마나 그걸 제거하는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걸 제가 경험을 한 이후에 도저히 인공망은 다시는 쓰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인공망 쓰지 않는 이런 이제 새로운, 그러나 과거에 하던 방법은 재벌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던 방법을 벗어나서, 그러면서도 인공망을 안 쓰면서 재발도 적고 후유증도 적은 수술법이 없을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에 이르는 거죠. 이제 인공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모기장하고 똑같은 성분의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그걸 잘라서 소독해서 이제 탈장술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그걸 이제 몸에 넣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인공망이 이제 최초로 문제가 됐던 거는 여성들 요실금 수술에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요실금에 이제 그 요도를 이렇게 좀 당겨주는 재료로 그 메쉬를 사용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가 돼서, 이거는 뭐 미국이나 뭐 호주나 또 영국 같은 데서는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도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다뤄진 문제고, 또 최근에는 호주에서는 5월 1일을 인공망 바로 알기 날, 이런 식으로 명명해서 집중 조명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FDA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사들한테 그 설명 의무라든지 또 문제된 제품들에 대한 인공망 제품들에 대한 리콜도 이제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요실금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이게 탈장에도 문제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실제로 또 그런 환자들이 생기면서 이제 집단 소송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뭐 BBC라든지 미국 NBC 또 호주의 ABC인가 그런 방송국에서는 이런 서해부 탈장에 사용하는 인공망의 문제점도 요즘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아직 뭐 이거를 갖고 이렇게 집단 소송을 하거나 한 예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통받는 분들은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인공망 제거 수술을 지금 한 100여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렸을 정도로 적지 않고요. 이분들이 이제 수술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은 온갖 검사를 한 다음에 재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러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하소연을 못 하는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를 더 이상 거기다 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이 통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통증이 아니라 환자분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통증이라는 이런 기괴한 논리로 또 이렇게
이제 환자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환자분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 에게 이제 이 수술이 굉장히 힘들고 이제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수술을 좀 해드렸는데 1870년대부터 근대적인 서해부 탈장 수술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초기에야 당연히 인공막을 안 썼죠. 자기 살로만 갖고 이제 수술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수술법들이 한 100년 이상 진행되어 오면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재발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한 20-30%까지도 이제 재발을 해서 당시에 의사들이 왜 재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땡겨서 꼬매니까 이게 버티질 못하고 다시 틀어져서 재발을 하는구나. 그러면 땡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인공망을 갖다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발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공망을 덮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0% 전후로 재발을 하고 또 하나 심각한 거는 후유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전에 없던 심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후유증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새로 개발하고 시작한 게 2012년도인데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무조건 100% 인공망을 안 쓰는 방법으로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 10,000건 이상의 이제 무인공망 탈장 수술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방법들을 개선해서 지금은 수술 시간도 한 15분 전후밖에 안 걸리고 또 상처도 작고 또 재발도 거의 뭐 0.5% 미만이고 후유증도 거의 없는 이런 좋은 결과를 지금 얻고 있어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탈장 수술을 강 리페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제가 어디서 뭐 보고한 것도 아니고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술법을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또 외과 의사 여러분이 계시니까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공유하고 또 의견들을 서로 취합해 가면서 더 이제 완벽한 수술법.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재발률 제로, 후유증 제로.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수술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 수술법을 이제 또 논문으로 또 해서 발표도 하고 또 보급하는 그런 역할까지 담당하기 위해서 강탈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